미국의 물가가 30년 만에 최고치인 6% 이상 급등해 인플레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조 달러를 넘어섰고 국가부채는 2배가 되는 29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5,300만 명 이상이 여행할 것으로 예상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종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부스터샷을 맞아도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전화 지역번호 202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771번이 새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끝내 30년 만에 최고치인 60% 이상 급등해 인플레 공포를 체감시키고 있습니다. 공급 대란과 비용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휘발유값 등 에너지와 식료품, 서비스 가격, 렌트비까지 모든 부분에서 6개월째 급등을 지속하고 있어 소비자와 사업체 등 경제 전반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10개를 산다. 그러면 요즘에는 좀 덜 집는 거죠. 5개나 그렇게 집고, 품목 같은 거는 글쎄요, 고기도 조금 덜 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00불 갖고 사면 예전보다 이 카트가 많이 양이 줄죠. 5개월 연속 지속된 미국의 5%대 물가 고공행진이 급기야 6개월째에는 6% 살인 물가로 악화돼 인플레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0월에 전년에 비해 6.2%나 급등한 것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990년 12월 이래 30년 만에 가장 가파르게 급등한 겁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5월부터 5%로 급등해 9월에 5.4%까지 5개월 연속 5%대 중반의 고공행진을 이어왔는데 6개월째인 10월에는 급기야 6%대 급등으로 더 악화됐습니다. 10월 소비자 물가에서 휘발유와 디젤류를 포함하는 연료 오일 가격은 전달보다 12.3% 더 올라 1년 전에 비하면 무려 59.1%나 뛰었습니다. $2.99 or so, something like that, but now it's like $3.50, and then they're already talking about it's going up to $4. So I mean, a car like this is going to cost like $70, $80 to fill, and then. 고기와 생선, 달걀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 가격도 전달보다는 1.7% 더 올라 전년에 비하면 11.9% 인상됐습니다. 미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이런 수치로는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살인 물가로 변한 것으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급난을 겪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중고차 가격은 전달보다 2.5%, 전년보다는 26.4% 올랐으며 새 차도 전달보다 1.4%, 전년보다는 9.8% 비싸졌습니다. 배송과 배달 서비스 비용도 10월에는 전달보다 4.6%나 올랐습니다. 렌트비 등 주거 비용조차 10월에 전달보다 0.5%, 전년보다는 3.5% 올라 미국 물가의 고공행진이 더 오래 갈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처럼 6개월째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30년 만에 최고치로 더 악화됨에 따라 미국민 소비자들은 언제까지 얼마나 오를지 인플레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뿐 아니라 물가를 잡아야 하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와 바이든 백악관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물가 급등이 일시적으로 내년 초반에는 냉각 둔화될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나 물가를 잡기 위한 돈줄 죄기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지 부심하게 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연준은 11월부터 돈줄 죄기로 전환해 1,200억 달러씩의 채권 매입에서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여 내년 6월에 종료하는 정책에 착수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내년 6월 이후 한 번 0.25포인트만 올리려고 예고해온 기준 금리 인상을 더 빨리, 더 많이 단행해야 할지 모르는 중대 기로에 서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백악관은 현재 물가 고공행진이 민주당의 엄청난 돈풀기 때문만이 아니라 팬데믹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대란, 비용과 임금 상승 때문으로 해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나 내년 중간 선거의 참패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조 달러를 넘어서 빚더미 위에 오른 미국의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부채도 29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어 미국민 1인당 개인 부채와 국가부채 10만 달러씩, 약 20만 달러씩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국가나 가계, 개인이 모두 엄청난 빚더미에 짓눌리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민 가계부채를 통계내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은 올 3분기인 9월 말 현재 미국민들의 가계부채 총액이 15조 2,400억 달러로 집계하며 사상 처음으로 15조 달러를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분기보다 1.9% 2,860억 달러 늘어난 것이자 1년 전에 비하면 6.2%인 8,900억 달러나 급증한 겁니다. 개인 가계부채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택모기지 융자금은 10조 6,70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분기보다 2,300억 달러 늘어난 것이자 1년 전에 비하면 8,110억 달러나 증가한 겁니다. 두 번째 큰 규모는 대학 학자 융자금으로 총액이 3분기 말 현재 1조 5,8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분기에 비해 140억 달러, 1년 전보다는 380억 달러 늘어난 겁니다. 세 번째는 자동차 할부 금융으로 3분기 말 현재 총액이 1조 4,40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보다 280억 달러, 1년 전에 비하면 830억 달러 증가한 겁니다. 네 번째는 크레딧 카드 사용액으로 3분기 말 현재 8천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보다 유일하게 아직 낮아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사용액은 전분기보다는 170억 달러 늘어난 것이지만 1년 전에 비하면 30억 달러 줄어든 겁니다. 특히 크레딧 카드 빚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1조 1천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어 현재 미국민들이 신용카드를 다시 본격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팬데믹 이전보다 1230억 달러 적은 수준이어서 아직 완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 가계부채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15조 달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는 근 2배가 되는 29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미국민들은 소비자당 9만 달러의 가계부채를 직접 지고 있는 동시에 국가부채는 1인당 9만 달러씩 짊어지고 있는 셈이어서 근 20만 달러씩의 빚더미 위에 올라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추수감사절을 2주 앞두고 연휴 기간 동안 여행객이 다시 급증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여행객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해 5,300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높은 휘발유 값의 여행객의 90%는 항공편보다 자동차로 여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AAA가 높은 휘발유 값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수감사절 여행객이 다시 급증할 거라는 보고를 내놨습니다. AAA는 휘발유 값이 지난해보다 1달러 38센트 높지만 미국인들의 억눌린 여행 욕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61센트로 지난달과 비교해도 20센트 더 올랐습니다. 특히 워싱턴 DC 지역은 미국에서 휘발유 값이 가장 비싼 10개 지역 중 하나입니다. AAA의 업무관리자 레지나 알리는 팬데믹으로 지난해 추수감사절에 모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올해 추수감사절은 가족 모임에 대한 더 많은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며 높은 여행 수요를 예상했습니다. AAA는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5,340만 명 이상의 미국민들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13% 증가한 숫자입니다. 여행객 5,340만 명 중 90%인 4,800만 명 이상이 자동차 여행객입니다. AAA는 또 이번 추수감사절은 지난해와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국경이 개방된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연인을 만날 거라 내다봤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교통량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수감사절 하루 전인 24일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할 거라 AAA 측은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공항도 혼잡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교통안전국은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이 80%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항에 일찍 나오는 것이 혼잡을 피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AAA의 여행자를 위한 정보를 살펴보면 최대한 항공권을 빨리 예약하고 무엇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하며 여행자 보험을 들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라 당부합니다. 또 자동차로 여행할 경우 배터리와 타이어를 점검하고 무엇보다 CDC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안전하고 쾌적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추수감사절 가족 모임을 앞두고 부스터샷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접종 자격은 안 되지만 임의로라도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박남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백신을 맞은 지 6개월이 지남에 따라 부스터샷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스터샷 접종 자격이 되는 사람은 65세 이상 성인과 기저질환이 있는 50에서 64세 성인, 요양원 거주자,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에 노출돼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입니다. 하지만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나고 본인에게 접종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 부스터샷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존스홉킨스 보건대학의 아나 덜빈 교수는 대부분의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 부스터샷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2번의 접종만으로 충분하다 말합니다. 덜빈 교수는 면역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지긴 하지만 신체의 기억 면역 반응이 여전히 작동하는 만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추가 접종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전 임의로 추가 접종을 하면 CDC의 데이터 추적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CDC는 데이터에 의존해 각종 권고 지침을 만드는데 여기에 혼선을 줘 장기적인 바이러스 대항을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앞으로 다른 변종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때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년 독감 백신이 바뀌어 접종되는 것처럼 앞으로 부스터샷도 변종에 대항해 최적화된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단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경우 비교적 빨리 추가 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은 1,500만 명에 대해 접종한 지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에 대해 추가 접종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화이자사가 지난 화요일 부스터샷 접종 자격을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로 확대해달라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FDA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제출하며 부스터샷이 모든 연령대에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워싱턴 DC를 대표해온 전화 지역번호 202에 이어 771번이 새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워싱턴 DC에서 새 전화번호를 받으면 새 에어리어 코드 771번을 배정받게 되고 이제 10자리를 눌러야 통화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지역 번호가 202번에 이어 771번이 새로 배정돼 사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전화 에어리어 코드는 1947년부터 202번 하나만 사용돼 왔는데 이 지역 번호가 모두 소진됨에 따라 새로운 771번이 추가돼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워싱턴 DC의 202 지역 번호에서는 모든 전화번호가 배정돼 새로운 771번이 추가됐으며 11월 9일부터 771번에 속한 전화번호를 배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DC에서 새로운 전화번호를 받는 사람들은 202가 아닌 771번으로 배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번호가 202에 이어 771번이 추가됨에 따라 워싱턴이언들은 DC 내에서 전화를 걸 때 기존의 지역번호 없이 7자리 숫자만 누르던 것과는 달리 이제 지역번호까지 10자리 숫자를 모두 눌러야 합니다. 장거리 전화를 걸 때에는 맨 앞에 1까지 더해 11자리 숫자를 눌러야 통화가 연결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202 전화번호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워싱턴 DC 공공서비스국에서는 7자리 대신 10자리 숫자를 눌러야 통화가 연결되는 만큼 저장된 단축 긴급 전화나 팩스 전화번호를 재조정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 DC에 앞서 북버지니아와 수도권 메릴랜드는 오래전에 복수의 지역번호가 배정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북버지니아에서는 기존의 703번호에 이어 571번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메릴랜드에서는 301번에 이어 240번이 추가로 배정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메릴랜드의 410 지역에서는 443번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하는 북미주에서 하나의 에어리어 코드에서는 대략 8만 개의 전화번호를 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만 개를 다 쓰면 새로운 에어리어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모르는 지역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주로 스팸으로 간주되고 있어 워싱턴 지역의 새로운 지역번호 771번을 기억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